화면 정의서를 어떻게 만드냐? 화면 정의서를요, 어떻게 만들면 과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학적으로요. 근데 그 기법을 저는 알려주겠다는 거죠. 한달동안요.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모형이 뭐냐면 단축성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단축성이라는 모형은 뭐냐면 사용자가 과업을 두 번에 갈 거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면요, 친구들이 100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에다가 초성 검색만 하면 바로 뜨죠. 그쵸?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사용자의 과업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능이죠.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축성이라는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가 우리가 입력하는 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 뭔가 박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라디오 버튼이 있든 뭐가 있든 이런 게 생기겠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폼을 작성하든지 뭐 작성하든지 뭔가 입력하는 폼이 열리잖아요. 이 폼 하나에서만, 즉 폼은 우리가 입력하는 폼이잖아요. 폼을 작성하는 URL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URL 가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획자가 어떤 폼을 작성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URL 가이드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튼이면 버튼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아이콘이면 아이콘의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알아야지만 화면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릴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거 의도를 아시죠? 그러면 이 URL 가이드의 철학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요. 김준우 교수님은 어디서 받아들였냐면요, 바로 후리스틱 평가 모형을 가지고 참조를 하는 거예요. 이 후리스틱 평가를 누가 만들었냐면 제이코 리슨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제이코 리슨이요. 제이코 리슨 후리스틱 평가 10가지 지침은요, 전 세계 UI 표준이에요. 우리가 석사 논문으로 UI를 우리가 쓰러 가잖아요. 꼭 선행 문헌에서 제이코 리슨을 꼭 건듭니다. 전 세계 UI 가이드라인이 제이코 리슨이 내려져 있는 거죠. 그거를 HCI 결론에서 김준희 교수님은 16가지의 사용성 모형으로 정의 내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석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를요. 자, 단축성. 사용자가 원하는 과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모형입니다. 그러면 입력 폼을 볼게요. 전화번호를 선택해 볼게요. 010-1111-1111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좋아요. 010은 좋았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요거는 이거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커서라도 돼야겠죠? 그쵸? 입력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되겠죠? 뭐 자동 넘어가면 상관없으나 만약에 안 넘어간다면 그럼 사용자는 이 전화번호 입력하기 위해서는 딱 3번을 클릭을 하죠. 맞죠? 3번 클릭하죠? 단축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원하는 과업을 3번에 갈 거를 2번에 갈 거로 할 수 있는지 2번에 갈 거를 1번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단축성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번호 입력할 때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죠. 010 딴딴딴딴딴딴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보는 거죠. 바로 어떤 입력 항목이 있으면 입력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가이드라는 거죠. 이게 단축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3번 갈 거를 이렇게 놓으면 2번만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어떤 UI 가이드에서 가이드하는 부분들은 얘는 단축성의 모형이 있지만 입력 필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가, 이렇게요. 그럼 모두 입력하는 항목들을 얘는 통합할 수 있게 됐나?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모형으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가 검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검열 있죠. 우리가 보통 익명 덧글을 우리가 글을 쓸 때 있잖아요. 정부를 욕하는 글을 쓰면 이게 잘못 쓰면 내가 잡혀가지 않나? 고소하지 않나? 자기 검열하는 것 있잖아요. 화면을 그리는 사람이 자기 검열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테이블 자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단추선에서 나오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이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요, 내가 화면 정도를 아까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이러는 거죠. 이거 통합하면 안 돼? 아, 네. 또 잔소리 먹고 또 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기획한 게 설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자, 이제는요, 스크롤이 생겨요.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단축성이라서 과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냐를 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단축성에서 아까 나왔고 하나만 뭐냐면요, 스크롤 기능을 최소화하는가. 스크롤 기능 최소화하는가.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스크롤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항목에서 불필요한 항목들은 다 날린다는 뜻이에요. 그쵸? 입력 필드에서는 스크롤 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항목들은 과다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는 불필요한 정보들은 항목으로서 전부 다 제거를 했는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없으면 뭐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열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게 이제 단축성이에요. 자, 이제는 단축성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요, 하나 됐습니다. 반응성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반응성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라는 모형은 뭐냐면요, 사용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했을 때 현재 상태를 시스템이 나를 인지시켜주는 모형입니다.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내가 눌렀단 말이에요. 누르게 되면요, 프로그레스 바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10%, 20%, 30%, 40%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는 스텝이 4스텝이 있으면 내가 이제 3스텝이 있는지를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 이게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전, 사용했을 때, 사용한 후에 나의 상태를 인지시켜주는 거, 시각적으로. 이게 바로 반응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입력 폼으로 본다고 보면요, 반응성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 폼에서는요. 내가 반응성에서요, 내가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요, 타이핑 입력하는 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타이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시켜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요, 어떤 장문의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500바이트 정도가 쓸 수 있다고 써있네요.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 현재 몇 바이트까지 입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있냐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단축성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입력 필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인지시켜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UI 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가이드가 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장문의 글을 내가 타이핑 한다라고 하면 몇 자까지 입력했는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해주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뭐니까 반응성이죠. 그 다음에 또 반응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걸 다 입력했을 때 이걸 다 입력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이전 다음으로 가는 버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버튼을 비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 눌러봐야 에러 메시지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얘가 다음 과업으로 수행하는 그 버튼은, 다음 페이지를 이동하는 그런 버튼은 입력 필드의 데이터가 다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비활성화되어 있는가, 다 입력했을 때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의 반응성에 관련된 하나의 가이드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요, 반응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하나 볼게요. 사전 방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방지성이요. 자, 사전방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이 미리 이를 알려줘서 사용자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사전에 이제 제어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전화번호예요. 이 전화번호 입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요 입력할 때 있잖아요. 여기 0을 빼고요. 112-1111이라고 입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12-1111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요. 근데 다시 입력했을 때 시스템이 이를 옳으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럼 사용자는 또 이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시스템이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시가 들어가죠. 예. 01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전방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UI 모형에서는요, 입력 필드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오류가 범할 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시나 안내 문구들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그게 하나의 어떤 UI의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또 사전방지성이 뭐가 되냐면요, 사용자가 여기서 삭제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대화창. 걔도 사전방지성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한번 사용자가 진짜 삭제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UI 가이드 모형에서 이렇게 구술해야 되는 거죠. 중대한 정보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확인시켜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사전방지성에서 해당되는 입력폼에서 원하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는요, 오류가 일어났는데, 오류가 뭐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류가 일어났다고 하면, 오류가 어디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요, 여기서 만약에 다음이라고 눌렀는데요. 눌렀더니, 지금 당신은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뭐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이 오른쪽 영역에서 빨간 글씨가 나와 있든지, 오르필리스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 뭐냐면 여기서요,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면 비밀번호 지금 잘못 입력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류 발생 감지성이죠.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입력 필드에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시스템은 정확하게 어떤 게 지금 잘못되는지를 이를 알려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오류 발생 감지성이죠. 자, 이번엔요, 오류 회복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류 회복성이요? 오류 회복성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요.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를 하면 이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잖아요. 컴퓨터에서 브라우저에 어떤 파일을 후지통에 넣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복구할 수 있죠. 워드를 작성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 다시 이전으로 돌릴 수 있죠. 리커버리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오류 회복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초기화시키는 것도 오류 회복성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주는 것도 오류 회복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정도 주는 거, 임시 저장 주는 거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 회복성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임시 저장 기능이 있는지, 입력 필드에서 데이터를 다 입력했을 때 시스템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전 상태로 데이터의 필드 값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게시판 같은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임시 저장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오류 회복성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얘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